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그리고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정책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종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선 위원장님과 유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신상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고 안전총괄과부터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조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측의 고도화입니다.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 시설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시민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조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난안전통신망 숙달훈련 등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6조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난 선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염,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재난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복천 주민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통복천 일원에 대한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세분화된 읍면동 맞춤형 주민 대피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아울러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배수시설과 조류지, 제설 취약 구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현장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더 안전한 평택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급경사지 104개소, 안전취약시설 84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7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역축제 2건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1,828개소의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후 건축물 214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안전점검 청구제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8조 민방위 훈련 및 시설 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대는 총 709대 53,744명으로 편성하였으며 1에서 2년차 대원과 민방위 대장은 집합교육을 3년차 이상 대원에게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을지 연습 등 비상 대비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과 테러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조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26년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25년 5월 공사기간 9개월 연장 승인하여 27년 6월 준공 및 도로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조입니다. 교보생명 고독신도시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송탄 구도심과 고덕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0.78km를 왕복 4에서 6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6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추진하여 27년 하반기 보상 추진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4조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이 IC 개선 사업입니다. 시도 21호선, 국지도 23호선 직결에 따른 남사진이 IC 개선 사업입니다. 화성 안성 민자 고속도로의 경부고속도로 접속 계획에 따라 우리시 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대안 노선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조 경부고속도로 가칭 동평택 IC 신설입니다. 국도 38호선 및 안성 IC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안성 휴게소 양방향 하이패스 IC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경제성 분석 등 과업 수행에 따른 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현재 용역 중지 중으로 26년 하반기 용역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조 서부 내륙고속도로 가칭 현덕 IC 신설입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 현덕면 대안이 이룬 시도 3호선 교차 구간에 IC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6년 6월 대전청 사업 시행자와 협약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26년 하반기 현덕 IC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30조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화양 등 8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조 국도 45호선 주팔리에서 신곡리 확장 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통행량이 급증한 국도 45호선을 주팔리에서 신곡리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 중으로 26년 하반기 보상 및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49조 국도 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과 국도 45호선 연결 교차로를 개선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4년 6월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조 천안성안 평택소사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기존 국도 1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간선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우회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3년 12월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조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간선도로망 18개 노선 중 2개 주요 노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대로 3-7호선 도로 확보장 공사는 올해 5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추가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족 공사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대로 3-2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올해 2월 보상을 완료하였고 4월 1회 추경 시 공사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발주를 위해 설계 부의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 설계 등을 추진 중인 나머지 16개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를 적기 이행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올해는 총 22개 사업에 대해 공사와 보상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창 6교 확장 공사는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문교에서 시도 10호선 도로 확보장 공사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대리 소로 1-2호선과 2-14호선, 3-39호선 등 3개 노선은 지난해 특별 교부서를 확보한 뒤 올해 착공했으며 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상과 설계 단계에 있는 15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되겠습니다. 58조 불법 노점삼 및 적침을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삼과 적침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9조 도로 관련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용 허가와 무단 점유 해소 등 국공유 재산 관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기분 사용료 부과와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60조 도로 조명 허가 및 과적 촬영 관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한 도로 조명 허가로 안전한 도로 이용 및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관연도 도로 사용료 체납액을 정리하고 가을철 과적 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시설물 파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61조 선제적 도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반기 정밀, 정기 점검 결과를 반영한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와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호우 및 겨울철 설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조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포트홀 및 도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예초 작업, LED 가로등 교체, 보도 신설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조 안전한 자전거 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 무상 점검,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자전거 도로와 편의 시설을 상시 정비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64조 전국 최고 수준의 PM 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 PM 민원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5월에서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다발 구간 중심으로 주차존을 확대 설치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6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24년 7월부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8월 중 최종 보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도 38호선 제한속도 상향 등 단기 개선 과제를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상향과 교통사고 다발지점 22개소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67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118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신호등,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 10개소, 사고자전구 개선 사업 등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8조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도시 성장에 따른 차량 증가로 발생하는 원도심과 상업지역, 신도시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150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5개소 566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대재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3개소 333면 중 팽성읍 현교와 진면 청월리는 이미 개방하였으며 고덕구 지역도 금년 중 개방할 계획입니다. 69조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입니다. 주차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도 지역별 급지 구분 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장과 주변 주차장까지 무료 이용시간 제공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자녀 가정 할인을 경기 도민까지 확대하는 등 요금 감면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반영하여 금년 9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시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버스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총 56개 노선 300대 중 현재까지 192대를 전환하여 64%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3세대를 추가 전환하고 27년까지 전 노선 공공관리제 전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2조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신규 개발 사업과 철도망 확충 등 변화된 도시 여건과 시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하여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여 철도와 광역, 간선, 지선, 마을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효율적인 버스 노선 운영 최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 추진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패턴 분석 및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신설 및 조정, 버스 증차, 배차 간격 개선 등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시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조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입니다. 서울 접근성 및 수도권 광역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노선 확충을 추진하고자 금년 상반기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에 총 4개의 신규 노선 수요를 제출했습니다.
신규 노선 심의 통과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하겠으며 심의 통과 시 내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보행 장애가 없는 발달 장애인까지 확대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와상형 특별 교통수단 한 대 신규 도입 및 운전안을 증원하여 교통약자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소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6조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의무 이행 안내 관리 강화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안내와 검사 이행 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과태료 체납 차량은 자동차 압류 및 납부 동료를 병행하여 세액 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7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처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에 대해 신속한 수사 및 사건 처리를 통해 추가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8조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 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차단입니다. 장애인 및 다전혀 차량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신청 단계부터 감면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감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부에서는 소관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호 의원님. 네, 이관호 의원입니다. 아니, 국장님 또 이렇게 뵈서 반갑고 주례심사 때도 뵀지만 또 보니까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이 자리에서 정말 그 민원인분들이 좀 감사하다고 꼭 전해준 우리 그 안전총괄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정말 세 분이 다 6, 7월 동안에 저랑 한 민원을 한 두세 네 건씩 본인들이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정말 이 세 분은 특히 6, 7월에 너무나 이렇게 좀 민원이 많이 폭주했었는데 그분에서 너무나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해줬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안전총괄과하고 건설도락과가 아니 우리 업무부가 한 7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총괄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질의하는 방향으로 좀 찾겠습니다. 일단 일반 현황 보면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우리 기상관측 시설이 실은 우리 현재 줄었나 봐요. 그때 우리 2월달에 업무 보고할 때만 해도 24개인가 25개로 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고장 난 데가 있어서 고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읍면동별로 다 있는데요. 이제 같이 겹치는 데가 있어서 지역이 이제 좁은 데는 겹치는 데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고려해서 이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상관측 미리 예측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빨리 수리 좀 보완을 해서 지금 바로 이제 네. 조만간에 바로 이제 수리가 될 겁니다. 바로 의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강우 풍속 풍향 기온 측정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네, 동시에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각 읍면동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측정 장치니까 곧 좀 보완해서 바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류지 현황 한번 봐주시겠어요? 3페이지. 남부 지역에 5개, 우리 북부 지역에 하나, 서부 지역에 하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식 저류지의 특성을, 예, 그렇죠. 근데 우리 25개소인데 지금 건식 저류지의 특성이 뭐 공원을 설치하거나 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게 또 가장 좋은 거고 또 우리 실은 습식보다 건식은 아무래도 뭐 해충 그런 방제도 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건식이라고 25개소라고 지금 우리가 표시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5개, 7개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조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재해법에 의해서 구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물을 가뒀다가 이제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내보내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그 체육 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기타 다른 시설로 같이 복합으로 운영하자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애초부터 이제 그 만들 때부터 기획이 돼서 지하에 조리지를 놓고 지상에 그 시설을 넣으면 이게 하기가 좋은데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습식하고 이제 지금 이제 습식 같은 경우는 모기나 이제 해충 이런 게 많아서 지금 습식을 좀 지양하는 추세고 이제 건식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제 작년에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활용 가능한지 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뭐 개발을 해서 뭐 우리 하다못해 뭐 풋살장이나 족구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좀 고민을 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우리가 또 많이 요구들 하잖아요. 배드민턴장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배드민턴장 또 저류지에서는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장소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는 이걸 되게 권장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좀 미온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조리지를 관리하고요. 이제 그건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부서 같이 종합적으로 당연히 같이 협의를 해보니까. 해야죠. 예, 협의를 부서하고 해야지. 이제 같이 협의해서 당연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체육과에서도 뭘 하려고 그래도 당연히 안전초과에다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협의 부서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많이 좀 이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곧 또 겨울철이 다가오면 우리 인도 제설 장비 읍명돈 지원 현황을 보게 됩니다. 뭐또 제 지역구에서 제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실은 이 특성상 그래. 신장 1, 2동은 골목이 상당히 많이 있고 좁은 도로예요. 근데 우리 불호나 소형 제설기 같은 거는 우리 신장 1, 2동만 유일하게 하나도 없어. 이런 부분에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저희가 다 공급을 못 해드려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소형 살포기 같은 것도 이제 사람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이제 방재단 통해서 이제 많이들 공급해드렸는데 아마 좀 예산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추가로도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마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신장 1, 2동은 언덕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장 1, 2동은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네. 좀 한번 지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보다는 이제 휴대용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하는 게 네, 좋거든요. 네, 네, 그거 이제 검토를 많이 네. 적극하겠습니다. 예. 거기 또 지형상 또 그게 또 가장 좋은 예, 그렇습니다. 방법이에요. 네. 작년에 효과가 좋아서 그걸 이제 확대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했었는데요. 예. 올해 보겠습니다. 많이 좀. 알겠습니다. 예. 우리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우리 추진 계획에 보면 용적 저리 건식화 사업 추진도 실은 사업 기간이 26년 6월에 전반기 때로 업무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사업 기간이 또 늘은 방향이 뭔지 아니면 이 추진 현황이 저도 16페이지. 네. 네.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설계까지는 다 해놨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긴 했는데 올릴 건데 이제 그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주민들하고 또 좀 약간의 갈등 부분도 예, 있을 그렇습니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해 가고 있는 건가요? 예, 같이 이제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그 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생각이나 이런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이거 혹시 전혀 추진 사항 고려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현촌하고 이제 용주옥이 있었는데 네. 현촌은 완료를 했고요. 6월달에 예, 현초는 완료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이제 용주옥이 지금 이제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3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추경에
반영 만약에 되면 하고 안 되면은 내년 봄에 반드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바로 진행 좀 해주시고 여기에도 뭐 따로 뭐 협의 부서들하고 얘기해서 건식 저류제에 대한 뭐 특성을 뭐 아직 뭐 살릴 계획은 전혀 이제 없으신가요? 민원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상반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건식을 해서 이제 뭐 족구장이라든가 뭐 이런 운동시설을 할 경우에 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시끄럽다고 이제 많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바로 아파트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습식으로 하면 또 이제 해충 같은 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반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아무쪼록 잘 검토해서 우리 현장 활동도 한번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예, 예. 정말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운동시설 좀 같이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유,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저는 국장님만 보면 이 동부하우스토로가 생각이 나. 그냥 아무튼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기까지 진행오는 과정에 큰 공헌을 또 해주셨던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또 지사나이 씨가 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고 지사나이 씨가 이제 본래대로 하면 벌써 당초에 예정이 올해 9월에 좀 마무리 짓고 동부와 고속도로도 같이 마무리 짓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한 1년간 연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방채 확보해가지고 보상비를 좀 확보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추진될 겁니다. 지방채는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뭐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보상 문제가 약간 있긴 있겠죠. 그럼 아직 뭐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빨리 좀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산 IC 개통하고 동부하우스도로 개통하고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따로따로 진행을 해서 우리 개통 시기가 틀리면 많은 혼선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세요, 국장님. 예, 최대한 개통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난 남사 진이하시 개선 사업이 개선인데 총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1,20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2024년도부터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그 걸림돌은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워낙 방대한 사업비가 됐다 보니까요. 1,204억 중에서 시도 21호소는 현재 저희 가곡지구 예, 그쪽의 사업비에 좀 포함시켜서 광역교통에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당초에 남사 IC 개선할 돈이 한 1,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돈에 대한 걸 갖다가 용인 남사 광역교통에 좀 저희가 포함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돼서 현재는 타지구 뭐 세교조라든지 기타 지구 주변 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노선하고 사업 추진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이 구간이 이 IC가 개선이 잘 된다고 하면 우리 뭐 송탄권도 그렇고 우리 뭐 고덕 신도시도 그렇고 교통 개선이 정말 크게 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한번 더 관심을 갖고 더 추진. 물론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게 좀 협의하는 게 좀 어렵겠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좀 달려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차도 8, 9월쯤에서 8월 달쯤에서 한국도로공사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저희 남사 IC 개선에 대한 그 협의를 좀 추진하려고 좀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게 실은 보면 우리 또 조만간 화성안성간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가 좀 추진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용인하고도 충분히 협의는 이끌어줘야 될 거예요. 본인들이 치는 용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에 용인 화성간 안성 화성간의 고속도로가 그 주 메인에 좀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인근 시와 협력을 해서 이게 빨리 남사진이 IC가 좀 빨리 개선이 좀 돼서 시민들에게 좀 편의 되고 교통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전략 환경성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를 좀 진행하는 상태인데요. 이 문제점이 이제 저희 남사 IC를 접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계획하고 상충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를 관계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쪽을 통해서 저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남사 진이 IC는 그냥 나들목 하나 추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앞으로 우리 평택시 전체를 또 인근 시의 전체를 봤을 때도 진이 IC가 교통에 대한 중심이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음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1,200 남사 IC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현재 사업비는 1,200억 원 정도로 투입되는 걸로 좀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도 21호선을 진이 한교 앞에 있는 도로를 한 230억 정도 확장하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가곡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이제 현재 사업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이제 974억 남사시 개선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 시비도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그 인근 도시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 시도 21호선까지 포함한 예, 다 230억 포함입니다. 포함한 금액이 1,204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북창육교 확장공사 국장님 이거 어떻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느린 건 좀 처음 봤습니다. 물론 거기가 전철이든지 열차가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우리 철도청하고 관계 문제 같은 거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돼 갖고 왔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도 일부 보상도 다 끝났는데도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구도 시비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아주 통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는데도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 사업의 특수성입니다. 이 사업은 복창육교라는 그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 시가 직접 할 수 없어서 현재 국가철도공단 쪽에 위탁을 준 상태고요. 다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비가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철도심의 쪽에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고 그런 기간 때문에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협의는 이제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도,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공사는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18건인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하려고 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좀 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중요하게 존치시켜야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최대한 끌고 가면서 사업비를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18건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비 한번 봐주시겠어요? 실은 우리 2월달에 보고한 금액하고 사업비하고 지금 또 보고하는 사업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기투자 금액은 전혀 변함이 없어. 170억에 대한 현재 기투자는 이루어졌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사업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또 향후 투자 금액하고 2020년 투자 금액을 또 증액해서 어제까 실은 증감해서 오늘 또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누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그냥 계속해서 55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기 건설도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평택시가 이제 보상비나 이런 지가들이 계속 이제 한 해 한 해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에도 지금 그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공사비가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희가 이제 예산 그 가용 재원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실은 우리 자재값은 계속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상황에서 이게 벌써 10여 년 같이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처음 사업비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차피 진행하기로 했고 결정을 다 보는 상황이면 최대한 우리가 차라리 시책을 발행해서 하는 그 이자 비용 부담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뭐 예비비 확보라도 여러 그 뭐 예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분은 과감히 투자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이번에 끝나고 또 12월 달에 가면 이 예산 갖고 또 안 될 것 같아요. 어? 또 이번 추경에 또 뭐 확보하고 다음 또 본 예산에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업권의만큼은 빨리 지금 진행을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전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이 안전건설교통국 이재곤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제 워낙 그 기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비상 체제 가동하고 열일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2년 만에 이제 그 산업건설위원회 들어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이제 했었던 질문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 사업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전총괄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14페이지에 들어가세요.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지금 매년마다 수립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우리 책자 네.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배부 매년마다 나올 때마다 좀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까지 그 요청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그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고요. 최근 한 3년, 그러니까 뭐 길게는 5년 정도로 보셨을 때 그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시면서 지금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그 기후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후 변화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폭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비 내리는 양이 상당히 이제 또 이제 국지성으로 많이 내리고 국지성으로 또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제 새벽 같은 때 새벽 시간대 취약 시간대에 또 상당히 많이 내리거든요. 저희가 대처하는데 상당히 이제 점점 애를 먹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저희 그 또 이제 지역이 특성이 하천 가장 경기도 남부에서 최종 배출구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안성천하고 진이천만 있는 게 아니고 진이천 위에는 이제 뭐 그 황구지천이라든가 오산천 그다음에 또 용인 남사 쪽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다 저희가 다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안성천에서는 이제 또 그 안성천뿐이 아니고 성안천도 있고 이쪽에 이제 아산, 천안까지 다 저희가 물을 다 받아서 저희 팽성대교 쪽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안성천 최종 평택호로에서 이제 물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만 비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위쪽에서 이제 비가 올 때도 그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동저수지라든가 이제 뭐 기흥저수지 이런 데서 방류할 때도 이제 미리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평택호 관리소하고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물량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해마다 이제 해가 바뀔수록 기온 같은 경우도 이제 폭염 같은 경우도 뭐 중대경보 그러니까 그 점점 그런 것도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점점 변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대처하기 좀 어려운데 그거에 맞게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세부 계획을 좀 변경해서 좀 더 과하게 하라고 이제 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도 그렇고 또 예산도 좀 더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뭐 옛날에 이제 24년도에 세계지하차도 이제 물 넘쳐서 잠겼듯이 거기에 지제 배수원 강제 배수 펌프를 다뤄가지고 이제 25년도, 26년도 올해는 안 잠겼거든요. 이제 태풍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최대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거기에 이제 담아서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25년도에 이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대표 발의해서 그때 이거 통과가 됐고 이제 워낙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작년하고 올해까지 발생 건수가 몇 건 정도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민재해 이제 공공시설에서 이제 발생하는 걸 하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 공공시설은 없고요. 민간은 이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고용지청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노동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네. 저희가 관리하는 건 이제 공공시설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민재해가.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중운집 행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저기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 있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다중운집 행사 관리 조례를 이제 그 발의해서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데 좀 개선의 사항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판단은 돼요. 지금 되는데 사전에 관리하는 것도 이제 잘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막상 행사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의무적으로 그 먼저 사전에 고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다중운집 행사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순간 운집 인원이 이제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자료를 2주 전에 받아가지고 안전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뭐 화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뿐이 아니고 이제 경찰하고 소방, 그다음에 뭐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관련 기관들 전부 다 모여서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바로 조치할 수 있게 조치해서 그 큰 사고가 안 나도록 미리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2주 전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500명 이상 1,000명 이하인 경우 미만인 경우에도 이제 별도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개최하기 한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시설 설치를 미리 2주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당일 전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행사가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 출근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일요일 날 행사면 토요일 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설치를. 그걸 설치하는 걸 직접 서류대로 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17페이지 그 지역 축제 안전관리 계획하고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지역 축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에서 행사를 하는 거는 사전에 당연히 점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공연이나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원했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면은 상영 시작 전에 그 안전 관리에 대해서 상영을 하잖아요.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러 오시는 관람객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시 그 행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가 보면은 당연히 그 문예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이나 이제 그 스크린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해요. 근데 이제 밖에서 하는 실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실외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스크린이나 이런 건 하는 거 어려움은 있어도 최소한 사전에 이제 뭐 사회자라든가 아니면 안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사를 갔었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제 100%까지는 아니다. 어느 행사는 당연히 없이 그냥 바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어느 행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행사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좀 더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특히 이제 일요일 같은 때 하는 행사가 이제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이 나가거나 이제
감독하러 이제 나갑니다. 이제 나가면 이제 그 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자한테 안내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전에 이제 점검한 대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고가 안 나도록 주의 같은 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캠페인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물하고 가져가서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선물로 조그맣게 이제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나눠드릴 때 이제 그 안전 캠페인 할 때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보고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 네네. 부분 다시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후 변화 관련돼서 선제 대응체계 구축을 담아 주셨는데요. 워낙 요즘 날씨가 진짜 사우나일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제 심각 단계로 또 이제 격상시켰고 그리고 야간에도 계속 열대야 주의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보니까 날씨 보니까 뭐 최고 36도까지 또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한파 관련돼 가지고는 본 의원도 이제 그 2년 전에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폭염 한파 관련돼서 무더위 쉼터 운영을 하는 거는 이제 뭐 문제는 없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운영 시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몇 군데 부분에서는 이제 또 워낙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의를 드렸었는데 좀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그 뒤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이제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경로당에는 이제 마을회관 이런 데가 많고 이제 대부분 그런데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제 그 좀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는 게 이제 그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기간제 분으로 이제 그 식사라든가 이렇게 같이 챙겨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는데 이제 그래도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무조건 다는 아닌데 이제 일부 마을에서는 늦게까지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드물게 있습니다. 그건. 예. 확대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또 이제 잘 안 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같이 계시다가 저녁 때 또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운영 효율성 때문에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상황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늦게까지 운영하는 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자료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은 또 따로 또 별도로 좀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저기 재난 관련돼 가지고 혹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전소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소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일부 파손되는 경우는 100만 원 정도 지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화재 피해라는 게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그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연재해로 인한 별개입니다. 그건 사회재난으로 봅니다. 자연재난하고 별도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따로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제가 그 조례할 때도 뭐 이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IC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드려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노점상 관리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이제 본청 22건, 이제 송출 3건, 안출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고덕 산단에서 하고 있는 그 노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이제 송출에 3건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네. 그렇죠. 송출해서 따로 관리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송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차량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특정 시간에만 하다 보니까 이 통계에는 지금 잡히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따로 송출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2페이지에 그
파라솔형 그늘막 설치 지금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추진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스마트 말 그대로 이제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현재는 수동으로 사람들이 직접 설치하는 건데요. 이거는 스마트에서 직접 쉽게 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펼쳤다 원격으로 접었다 할 수 있는, 예, 할 수 그런 있는 상황입니다. 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런 그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다 수동으로 이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참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처음 설치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처음입니다. 시범 사업 개념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점차 효과가 좋거나 이게 유지 관리에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완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스마트 그늘막을 대표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혹시 뭐 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 하신 적이 있는지? 예,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유지 관리비가 보통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유지 관리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네네. 예, 스마트하다 보니까 통신 오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접혀지지 않거나 쉽게 해서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 이게 폭염과 관련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는 또 태풍과 강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그 스마트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일반 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안 된다는 거에서 좀 보급하는데 약간의 좀 주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도 좀 겪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겪으시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완벽한 그 스마트 그늘막이 이제 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시설을 이제 그 설치물을 이제 그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좋은 제품으로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전거 도시 관련돼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 5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성 같은데 이제 자전거 대여소도 있고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시의 그 이런 쉼터라던가 이런데 DIY로 그러니까 셀프로 그 만약에 자전거가 고장이 났었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던가 공간 같은 게 지금 되어 있나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쉼터가 저희는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쉼터 안에는 이제 간단한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기구라든지 아니면 그늘이라서 쉴 수 있는 기구, 그 외에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그 운동기구도 다 돼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수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자가로 다 하다 보니까 공간은 충분히 마련됐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좀 확대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툴에 대해서도 뭐 바람 넣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그 자전거가 고장이 나는 게 뭐 바람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그런 부속품이 좀 약간 뭐 이탈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필수 아마 툴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더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라이더 분들도 챙기시겠지만은 대부분이 다 그런 다 챙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돌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한데 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주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한 자전거를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네.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M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질의를 드렸어요. 전반기 때, 구대 전반기 때 정말 그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중에 하나가 이제 무단 주차 PM 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주차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반적인 개선 상황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유로 그 신고방도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됐고
지금 전체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그때 당시와 지금의 이제 민원의 그 건수 차이라던가 종합적인 부분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도로관리처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달라진 게 가장 큰 게 하나가 있다라면은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25년 12월에 지금 안전증진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조례라는 것을 의회 의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현재는 강제로 저희가 이동 견인을 하고 이동 견인에 따른 요금까지도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가장 선행돼야 될 문제가 사용하는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안전과 그 시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적극적인 좀 홍보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 실천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점점 이제 나가는 중입니다. 저도 도로를 가다 보면은 쓰러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용하는 자는 젊은 사람들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노약자를 피해를 보는 그거에 대해서 지난해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반영을 해가지고요. 시행 초기다 보니까 뚜렷한 성과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좋아진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그 현장을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제 주차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는 경우들 조금씩 그 인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시에 지금 그런 PM 주차존이 지금 몇 개 설치돼 있죠? 지금 구역으로 좀 표현해서 한 1000여 개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보다 배 이상을 지금 검토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배 네. 이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66페이지 제한 속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50km에서 60km 다시 상향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60km에서 50km로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보통 그 단속 구간들을 보면은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적으로는 하향했던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시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최고이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 요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50까지 내려갔던 거고 그 이외에 이제 그렇게 내리다 보니까 전체 통행 속도가 느리다 보니 흐름이 개선되지 않고 특히 38 라인 같은 경우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 요구가 있었어요. 상향 요구가. 그래서 그거에 부합하고자 경찰에서 일부 한 10km 정도 이번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뭐 시민분들께서 좀 많이 혼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안전적인 측면에서 따지자면 10km 차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 10km를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에 따라서 교통량이 그렇게 그 마비될 정도로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교통 흐름 측면에서 보면 10km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교통 특히 38이나 출퇴근 시간에 38 라인이나 45도에서 고독산단 접근하는 도로의 그 정도 속도면 교통 흐름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 하나 질의를 드릴게 그 우회전할 때 그 스크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단속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이 뭐죠? 안내판, 안내 네. 표시 네.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 되는 네. 건데요. 설치 관련돼서 말씀하십니까? 네, 이게 예.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이제 그 맨 처음에 이게 시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뭐 사용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중지 권고식으로 이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권고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운전자 시야를 외려 분산시킨다고 그래서 네. 초창기 이제 도입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특히 이제 저희 동삭초등학교 주변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그게 실제로 우회전하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다 보면 이제 운전자가 발견을 못해서 특히 대형 차량 위주로 사고가 많이 나서 보고하라는 건데 거기 시그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봐야 되고 우회전 신호도 봐야 되고 근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험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 옐로 카펫이라든가 등등은 그래서 오히려 시야를 분산시킨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청에서 철거를 해라 운영하지 말라는 네. 입장입니다. 근데 저번에 보니까 어디
제가 정확하게 지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한 군데가 이제 없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권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이제 설치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금 설치한 그 내역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설치한 저희 시 데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네네네. 예, 예. 네,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이제 없다가 생겼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용 권고를 중지하라는 이제 권고를 들은 지가 좀 됐는데 예. 이게 설치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어,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한 사업은 없는데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이게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운전자 시각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행을 해주시고 기존에 있던 거 그럼 철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동사초등학교는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일부 제거했고 그다음에 추가 신규로 지금 설치 사업은 당연히 계획돼 있지 않고요. 기존 거는 경찰 이게 시설물 철거도 설치도 그렇지만 철거하는 것도 경찰하고 안전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경찰 입장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네. 그건 대체될 것 같습니다. 철거되거나 대체되거나. 네, 알겠습니다. 차선 도색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그 제가 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게 그 유리알 그 이제 함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었는지요? 시인성 때문에 휘도 때문에 이제 그때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특히 야간이나 이제 비 오는 날 차선이 잘 안 보이는 문제 때문인데요. 전체 구간별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그 휘도가 높은 지금 말씀하신 유리알 그 반영되는 반사되는 휘도가 높은 제품을 쓰고 있는데 전체 연간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한 30%에서 한 50% 정도 반 정도는 그걸로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다 그걸로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단가가 조금 있다 보니까 100% 지금 반영 못 하고 있는데 그건 50% 이상의 비율로 저희가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38라인이나 45도 라인 위주로 네. 그다음 1호도 라인 위주로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 아직도 이제 그 저녁에 야간에 운전을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비 올 경우에는 거의 뭐 암흑에서 달리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관련돼서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과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로 4억을 지금 또 드렸어요.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 노선 개편 용역을 2019년도에서 23년까지 1차로 이제 그때 사업비가 한 6억 정도로 추진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뭐 도시개발지구라든가 화양지구라든가 브레인, 고덕 이런 쪽에 이제 여건 변화가 좀 많이 생겼고 그때 당시에 서부 지역에 대한 노선 개편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4억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부터 28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에 그 버스 노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전 시장님께서 이제 하셨을 때 그때 반영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도 노선 개편을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네, 그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부 지역에 대한 노선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이제 그 내걸으셨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권에 대해서 30분 이내에 그 교통 개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중교통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에 그 노선을 개편을 이제 크게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민분들께서 과연 이 개편을 한 게 잘 된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에 이제 잘 이용을 하던 노선이 이제 사라지게
됐으면 사실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좀 부분이 사실 좀 필요하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이 금액이 서부 지역 위주로 지금 다시 용역을 해서 그 개편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서부 지역 중심은 아니고요. 네. 평택시 전체에 전체. 대한 개편 사항인데 그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30분 생활권 말씀하신 그 부분과 연계해서 그 시스템 전체를 평택시의 이제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재까지의 문제점이 그 차고지 자체가 원소에서의 차고지 자체가 이제 죽백동 쪽에 다 몰려 있다 보니 뭐 장거리 노선도 많고 뭐 이러한 불편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 4월 달에 지제역 앞에 모곡동에 중부권 버스 공영 차고지 22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도 준공을 했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이제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개편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종합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셨을 텐데 중간 중간에 그 노선이 바뀐 케이스는 있었나요? 지금까지? 기존 노선 개편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없죠? 네, 예. 지금 다 이제 사실 민원을 거의 하나로 이제 모아가지고 이번에 개편할 때도 좀 반영시키시려고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동안은 뭐 그 노선의 일부 연장이라든가 신설은 뭐 미미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좀 그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충분한 기간과 이제 그 금액 예산을 들여서 이제 개편을 크게 한 건데 사실상 성과를 좋게 거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분들의 반발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편하는데 이제 또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번만큼은 그 동안에 이제 받으셨던 그런 노선 관련된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들 의견들을 충분히 시민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그 2차 개편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일정 부분 해소되기를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려고 하는 건요. 이제 기존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됐던 그런 민원들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할 거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 지금 시장님 공약상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거점이라든지 거점 구간을 갖다가 각 지역별로 거점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리고 동선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쓰잘데없이 자기들이 본인은 하고 가는 데보다는 빙빙 돌아가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 최소 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이번 기회에 다 구축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잘 저도 기대를 하고요. 제가 꼼꼼히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도지사님께서 이제 그 공약사항에 내걸으셨기도 했고 우리가 특히 이제 서부 지역이나 이제 그 일부 지역에서 이제 그 광역버스 계속 그 증차해달라는 요구들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어제 도시공사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은 있어요. 확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용 현황에 대해서 권역별로라던가 이게 세부적으로 좀 데이터를 해놓으신 게 있나요? 전체 현황은 있고요. 네네. 권역별로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뽑아서 네, 별도로 네,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권역별도 그렇고 이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용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소외되시는 그 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전건설 우리 교통국이 시민들이 체감도가 가장 높은 그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통이나 도로 안전, 재난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항상 그 최일선에서 이렇게 또 시민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전반기 동안 이런 그 사업들 그리고 특히 올해 이제 주요 업무 보고에 담아주셨지만은 그 들어가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사업들 부분들도 잘 진행을 해주셔서 그 문제점이 없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면 11시 9분인데 11시 20분까지 11분 정회를 선포합니다.